안녕하십니까. 삼선포교원 주지 대원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남북차문화교류협의회 광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가은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삼선 고무신에서 4050과 친밀해지는 시간과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주에는 4050, 우리 스님들의 화려했던 4050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4050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특별히 권가은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대, 50대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고민하는 것이. 40대는 주로 현재 닥친 고민들이 컸어요.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부모님 허리 세대, 낀 세대, 허리 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문제, 집 걱정, 뭐 이런 현안적인 문제들이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 더 많고, 50대부터는 이제 바로 닥쳐올 정년이라든가 이런 거,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컸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취업이라든가 결혼 이런 문제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40대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조금 더 집중돼 있고, 50대들은 조금 뭔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스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40대, 50대. 제가 아는 40대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솔로도 있는데, 솔로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못했다가 고민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예전 한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열심히 벌면 한 40대쯤 되면 집이 하나씩 다 생기게 되는데, 요즘엔 아무리 벌어도 그 전세 탈출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40대, 50대에서 집을 마련할 수 없으면 언제 집은 마련하지? 뭐 이런 고민이 되는데, 지금 한중간에 계시잖아요. 어떤 그 고민과 그런 것들로 그 요즘 시대를 잘 버티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고 혼자 있어서 좀 결혼을 한 사람하고는 좀 비교됐을 때는 좀 단촐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한 번만 잘 간수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로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본인의 노후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 저도 저희 형제들도 부모님한테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크게 막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뭐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던가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냥 소소하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만큼 용돈 정도를 보내고 있어서 부모님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 그리고 방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얹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월급 받으면서 생활은 저 혼자는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한 번만 이제 잘 간수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간편하고 어느 부분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신문이라든가 조사 연구되어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결혼한 1인 가구 이상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점점점 1인 가구들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제 40대, 50대들을 보면은 꽤 많아요. 1인 가구들이. 선생님도 지금 1인 가구죠. 1인 가구죠. 그러면은 1인 가구에 그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뭐일까요? 저는 직장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금이 없어요. 연금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을 들어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급여가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금 받아서 뭐 이렇게 소외계층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여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살고 있기에는 충분한 금액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년까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집도 사고 정년도 그 준비할 수 있고 이 정도의 금액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년 후에 뭘 해먹으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커요. 저는 지금.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환갑이고 조금만 지나면 정년퇴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년 후에 뭘 하지? 일자리도 없는데 지금 60 환갑 되신 이후의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뭘 해먹고 살지? 이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선진국도 되고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보면 40대, 50대 가장 큰 고민거리가 경제적인 게 가장 1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생활 수준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내 경제력은 그걸 못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 갭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도 그 선 안에 들어가야 안심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저 급여가 210만 원, 뭐 22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2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예, 그런 주변에 보면은 분명히 최저 급여가 2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받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뒤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는데 정년은 다가오고 이러니까는 40대 중반쯤 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결핍의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소비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맞아요. 차 사 먹는 데 돈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없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과외 같은 거 안 받았잖아요. 학원도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학원 세대죠? 그렇죠.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뭐 유치원도 다녔어요. 저희는 유치원은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좀 다니고,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가 뭐 과외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대학을 가는 나이였지만, 요즘 아이들은 학원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학원을 그래도 두세 개는 다 보내죠. 학원이 너무 학원비가 비싸고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학원비가 비쌀 일인가 싶어요. 괜찮은 학원이 한 80만 원, 9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두 자녀라고 생각할 때 한 자녀가 한 학원만 다니면 80만 원인데 두 자녀면은 1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한 사람의 급여가 그렇죠. 학원비로 나가야 되는 근데 상황인 그것만 들어가겠어요? 친구 만나면 밥 먹어야지. 또 남들 다 누리는 커피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지. 아이들 학원만 보내나요? 입혀야지. 또 문화 취미 생활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는 그 기러기 아빠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2, 300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모님은 뭘 해서 2, 300을 충당해야 되지?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안 써도 되는 돈, 안 쓰던 돈이 해외. 뭐가 있냐면 해외 여행인데요. 제가 이제 언니 자녀, 그러니까 조카들 쌍둥이인데요. 쌍둥이하고 언니하고 저하고 넷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언니 애들 둘 거 비용을 냈고 이제 저는 제 거 비용을 냈어요. 언니가 한 1,000만 원 돈 썼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언니가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중학교 때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한번 돌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런 아이들이 주로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봤을 때 거의 돈 1,000만 원 쓸 수 있는 여행으로 한 열흘간 그런 집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쟤는 갔다 왔는데 나는 못 갔다 왔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은 아이들은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스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에서 수준이나 이런 거 굉장히 높아졌는데 내 급여는 과연 그거에 얼마나 미치고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재밌게 즐겁게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다 왔지만 사회적으로 이걸 봤을 때에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약간 비교하고 경쟁심만 조금 줄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누구는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나는 그것도 못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되고 저는 또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좀 나이 먹은 세대니까 고루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왕 가려면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지 그냥 비행기 타는 게 목적은 아닌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고 제가 이거 좀 오래전에 느낀 건데 저도 어학을 좀 해보겠다고 놀러 간 김에 어학 연수를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속고 있구나. 저 친구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허리가 휘청하게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부모님들은 그냥 기회로 생각을 하고 체험만 하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뭐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가 너무나 많이 문화에 집중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 교실, 문화 강좌, 문화 뭐 컨셉으로 문화 여행, 뭐 테마 기행, 뭐 어학 연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시작한 단계가 40대들 부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고 이러니까. 근데 저 때도 어학연수 가는 게 무슨 붐처럼 을에 다녀오는 것처럼 되어 있었었는데 저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갈 마음이 없어서 보내달라고도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도 가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돈을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데 스노보드를 그렇게 타고 싶은 거예요. 스노보드 시즌권 끊어가지고 그럼 서울에서 시즌 버스도 구입해야 되고 시즌권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잘 수 있는 그 민박집도 예약을 해야 하고 옷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로 제가 그때 당시에 20대 때 개봉 영화를 다 봤거든요. 영화를 싹 다 끊었어요. 영화 끊고 친구 끊고 모든 걸 끊고 돈을 모아서 스노우보드 타는데 돈을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2년, 3년을 하니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게 됐냐면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걸 하는 사람이구나 는 거를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본인이 가고 싶으면 돈을 어떻게든 모으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모으겠죠. 20대 아이들이 뭐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이 자기의 다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한테 어떻게 엄마가 교육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네가 필요하면 네 돈으로 모아서 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주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고 아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녀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서포트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좀 갖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모든 게 다 갖춰진 데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건 못해도 남들보다 못 사는 거는 용서할 수 없어 이래가면서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덜 쓰고 덜 먹고 해가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그게 진실하게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할 겨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핍은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40대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40대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슬슬 부인도 책임져야지, 아이도 책임져야지, 부모님도 책임져야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일하는데 일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가면서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자꾸 공황장애라는 병이 생기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 좀 걱정스럽네요. 우리가 이제 40세대에 조금 치중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40세대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고민인데, 그 경제적인 고민의 원인이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소비처가 많아졌고, 거기에서 그 중에서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둔 40대들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친 그 아이들에게 대한 과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그 50대 같은 경우 노후에 대한, 그리고 일찍 정년을 이제 평생 직장이 거의 없어지고 40대 말부터 50대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정년을 명예퇴직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노후에 대한 새로운 잡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혹시 50대 신도들 중에 뭐 접해보신 분 계세요? 제 주변에 이제 50대 중후반? 중후반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들어 앉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님이 노쇠하셔가지고 누군가는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평균 연령이 90이라는데 이제 50에서 일을 그만뒀으니 앞으로 40년은 뭘 해먹고 살지? 그래서 경력직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특히 뭐 대우받는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남성들이 하는 일과 여성들이 하는 일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오는, 그래서 사람이 더 뭐라고 할까, 위축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여기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위안해 줄 수 있는 뭐 좋은 그런 내용은 없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해봐요. 혹시 좀 전에 지나온 50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거의 내려놓는 스스로 이제 뭐 자율적인 거, 타의반, 자의반 해서 내려놓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됐고, 오히려 60이 되니까 약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고, 노후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노후인데 뭘 걱정을 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살아온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그런데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좀 불안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보면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고민을 삼성 고무신에다가 털어놓으시면 또 위로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상대적인 빈 공감?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 문화적으로, 아까 문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문화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종교가 줄 수 있는, 삼선포교 대원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그런 문제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다잡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4050 세대가 어떤 고민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4050 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명절이 가까워졌으니까 차례, 제사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